데이터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렬성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겠는데요. 이 병렬성이라는 것은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기계화 명령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명령어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어는 R2랑 R3를 더해서 R1에 저장하고 여기 뭔가 다른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 명령어는 레지스터 5번, 6번을 더해서 R4에다 저장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금 그 연산 기반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명령어랑 요 세 번째 명령어는 동시에 실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연산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에 보면은 이 명령어들 간에 이렇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성질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병렬성이라고 하고, 이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스케줄러가 이런 명령어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죠. 동시에 실행 장치로 보내는 것을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스케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찾아서 실행 장치로 보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명령어가 앞에 있는 명령어보다 먼저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끝나요.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얘가 먼저 끝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는 명령어가 앞에 거보다 먼저 끝나도 아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관계를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앞에 명령어의 실행이 끝나야 뒤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관계. 이거를 만약에 이 뒤에 걸 먼저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존성이 없는 거고, 지금 이게 먼저 끝나야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 것들은 같이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의존성이라는 것은 결국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러는 의존성이 없는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하도록 스케줄을 하는 거죠. 데이터 의존성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의 데이터 의존성이고, 요거는 그 중에서 진짜 여기 true가 붙었죠. 진짜 데이터 의존성. 여기서 이 데이터 의존성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용어고, 여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의존성의 관계는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레지스터가 명령어별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레지스터를 어떻게 액세스하느냐 하는 순서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 의존성은 보면 write read죠. 여기다가 먼저 레지스터에다 먼저 값을 쓴 다음에 이 레지스터를 읽게 되면 이게 진짜 데이터 의존성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의존성은 아웃풋 디펜던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write가 일어나는 거죠. 요 레지스터에 값을 썼는데 그 다음 명령어도 요 레지스터 값을 또 쓰는 겁니다. write를 하는 거죠. 각 레지스터에 대해서 write 하게 되면 이걸 출력 의존성이라고 하고, 반의존성이라는 것은 여기 이 데이터를 먼저 읽었습니다. 앞에 명령어가 이 데이터를 먼저 읽었습니다. rea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writ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rite 하면은 이걸 이제 반의존성이라고 합니다. anti dependency, 이거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지금 이 true 데이터 디펜던시랑 읽고 쓰는 순서가 반대죠. 이건 write read고 이건 read write니까 이게 반대죠. 그래서 반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진짜 데이터 의존성은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서 이거는 반드시 이 명령어를 분리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레지스터 리네이밍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번역을 재명명이라고 했는데, 레지스터 이름을 실행 도중에 바꿔보면은 이 두 가지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true 데이터 의존성. 이거는 쓰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읽기를 하는 거죠. 같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쓰기를 한 다음에 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연속해서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더하기 명령어는 두 개를 더해서 R1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고 이 두 번째 명령어가 여기서 이걸 읽어 갖고 사용을 하죠. 이렇게 이걸 읽어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값이 기록이 돼서 레지스터에 값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걸 읽어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동시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빼기 할 때 사용하는 R1 값은 계산하기 이전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가 기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읽기 리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는 이런 걸 찾아서 지금 얘는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되고 이게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또는 이 연산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스케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출력 의존성인데요. 이건 아웃풋 디펜던시죠. 이거는 쓰기를 하는 겁니다. 쓰기가 두 번 연속 개설하는 거죠. 지금 그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로드가 있죠. 메모리 A를 읽어서 R1에 적재해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읽어서 사용하니까 요 두 개 간에는 진짜 데이터 의존성이 있죠. 그 진짜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데 그 다음 요 세 번째 명령어가 여기 보면 또 R1에다가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빼기를 해서 넣는데 지금 요 첫 번째 명령어하고 요 세 번째 명령어 간의 관계가 이게 출력 의존성입니다. 같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명령어가 이거보다 먼저 실행될 수가 없죠. 이게 먼저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명령어가 다른 데이터 갖고 실행이 될 테니까 이걸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명령어를 스케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레지스터하고 요 두 개를 서로 다른 레지스터를 쓰는 거죠. 서로 다른 레지스터를.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는 R1 똑같게 되어 있지만 실행하면서 이거를 다른 레지스터를 쓰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행 중에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메모리 읽어서 이건 R1A라는 레지스터에다 적재해서 쓰고 그러면 요거는 데이터 의존성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걸 써야 되죠. 여기 적재된 값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는 다른 레지스터에다가 빼기한 결과를 넣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랑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를 첫 번째 명령어랑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서 중첩되는 레지스터를 다른 레지스터로 바꿔버리는 이런 방법을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반의존성 엔티 디펜던시죠. 엔티 디펜던시 이거는 순서가 진짜 데이터 의존성이랑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읽기를 먼저 한 다음에 쓰기를 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는 R2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R2를 읽었죠. 여기서 R2를 읽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2에다 새로운 값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드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얘를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지금 R0에서 R3를 빼서 여기다 먼저 값을 기록을 해버리면 이 I2를 먼저 실행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I1을 나중에 실행할 때 이 값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할 수가 없죠. 이걸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I1이 끝나고 R2의 사용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R2에다가 새로운 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엔티 디펜던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R2A라는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 명령어는 이 빼기한 결과를 다른 레지스터 이 두 개는 이제 다른 레지스터죠. 실행하는 도중에 이 레지스터를 바꿔버립니다. 실행하는 도중에 이 레지스터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이 기존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사용하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병렬 처리 효과가 동시에 실행하는 명령어 수가 늘어나서 성능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이 레지스터 리네이밍 방법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명령어 스케줄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스칼라 스케줄링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송 정책이고 하나는 종료 정책입니다. 이게 명령어들입니다. 이게 명령어들이고 지금 명령어 인출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명령어를 인출해서 실행 장치로 보낼 때 이 명령어들 중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보낼 때 그 순서대로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내죠. 이렇게 보내고, 근데 만약에 지금 데이터 의존성이 있어서 지금 이 명령어는 다음 거랑 이제 데이터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너서 이렇게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동시에 실행 못하니까 얘 하나만 보낼 건지, 이게 순서대로 발송할 거냐 순서와 다르게 발송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하고 요 두 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요거는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 것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순서대로 발송하는 거는 앞에 두 개만 보내는 거죠. 앞에 두 개만 보내고 요건 동시에 못하니까 앞에 게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요 뒤에 거 보내는 게 순서대로 보내는 거고, 순서와 다르게 보내는 것은 지금 얘는 그 의존성이 있어서 못 보내니까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 세 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보낼 수는 있겠죠. 관리하기가 좀 불편해질 텐데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out of order issue, 순서와 다르게 보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료 정책은 이제 여기서 실행이 끝나면 실행이 끝난 것들을 또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이 실행이 끝난 명령어들이 쭉 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 레지스터에다가 실행 결과를 기록할 때, 레지스터나 메모리에다 기록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종료할 거냐, 처음에 명령어가 나열된 순서대로 종료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명령어가 먼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순서와 다르게 종료할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순서와 다르게 종료를 했으면은 이 중간께 아직 안 끝났는데 결과를 기록해 버렸는데, 만약에 이 중간께 뭐 분기 명령어라든지 뭐 뒤에 있는 게 예측해서 실행한 거라든지 그러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송하는 게 두 가지 방법, 종료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이 조합을 정할 때 순서와 다르게 발송하고요. 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끝날 때는 순서대로 종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순서와 다르게 발송을 하고 순서대로 종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순서와 다르게 발송을 해야, 이렇게 해야 이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수가 많아지고, 순서대로 종료를 해야 이 그 예측 실행한 거를 복구하는 그런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명령어 활용도를 증가하는 거고, 순서대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분기 명령어에서 그 예측 실행했을 때 예측 실행한 결과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복구하는 문제, 그 복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인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령어를 해독을 하죠. 명령어를 인출해서 해독을 해서 명령어 윈도우라는 데다 명령어를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윈도우라는 데다가 명령어들 이렇게 쌓아 놓게 되는데, 그래서 명령어를 갖고 와서 명령어 윈도우다 넣는 것을 발송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슈. 이게 영어로는 그 쓰이는 용어인데 이 한글은 다 내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다른 데도 이런 이름을 쓰는지 그거는 좀 아직 모호합니다.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줄러가 동시에 실행하는 걸 찾아서 이 실행 장치로 넘겨주죠. 처리 장치로 넘겨줍니다. 이걸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 이때 이 디스패치 할 때 동시에 실행한 명령어들을
처리 장치로 전달하는 이때 이제 순서와 다르게 보냅니다. 순서와 다르게 명령어들이 쭉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순서와 다르게 보냅니다. 순서와 다르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한 결과들이 이제 끝나서 나올 텐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순서와 다르게 끝나겠죠. 여기서 보낼 때 순서와 다르게 보냈으니까 끝날 때도 순서와 다르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실행이 끝난 것을 complete이라고 하는데, 이 complete된 명령어들을 리오더 버퍼, 영어로는 리오더 버퍼, 우리말로 이제 재정리 버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리오더 버퍼라는데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실행이 끝난 결과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순서와 다르게 들어오겠죠. 여기에 순서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제 레지스터에다 기록할 때, 레지스터나 메모리에다 기록할 때는 여기에 그 실행이 다르게 들어온 것들 중에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순서대로. 여기서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동작은 인오더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웃 오브 오더로 명령어들을 발송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인오더, 그러니까 순서대로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재정리 버퍼, 리오더 버퍼라는 게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단일 변수를 처리하는 명령어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명령어 스케줄러가 있고 여러 개의 처리 장치, 프로세싱 유닛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연산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스케줄러라는 게 있는데, 이 명령어 스케줄러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찾아서 처리 장치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 명령어들은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의존성이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출력 의존성하고 반응 의존성, 이 두 가지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변경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수를 가능하면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순서와 다르게 발송하고, 끝날 때는 예측 실행하는 복구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순서대로 종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명령어 윈도우라는 게 필요하고, 재정리 버퍼, 리오더 버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